안녕하세요, 김지현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토종 배추를 가지고 전통 김치 담는 거 다시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오늘 서울에서는 첫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제가 배추에 대한 역사, 육종하는 과정, 그래서 얼마나 커졌는가 했잖아요. 근데 그 호배추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먹었던 배추 형태가 이런 배추예요. 토종 배추요? 토종 배추가 지금까지 토종 배추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토종 배추가 시중에서도 많이 지금도 쓰고 있는 토종 배추가 이 경종이라고도 하고 서울 배추라고도 하는데, 서울 한강 유역에서 뚝섬이나 그쪽에서 서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배추들을 이렇게 농사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 배추, 서울에서 많이 시작됐다는 배추라서 서울 배추, 가장 결구 배추와 닮아 있죠. 그래도 고옥 배추나 뿌리 배추보다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배추가 약간 속에는 이렇게 어린 잎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좀 더 크게 이만하게 결구되기도 해요. 크기도 한데 아주 크고, 저는 적당한 크기로 자라는 게 좋길래 이 배추를 조금 추석 지나고 바로 심어가지고 이 정도 크기로 했어요. 양념은 그 전통 김치 담는 방법은 뭐 과일 저장용이네요. 예, 그냥 먹어도 바로 드셔도 좋지만 얘도 한 4kg 정도가 되겠죠? 4kg 정도가 되면 영양죽은 몇 컵? 2컵. 그렇죠. 이제 잘하시네. 2컵. 그럼 황석어젓은?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보다는 조금 저기는 더 조금 한 컵 정도 넣어야 돼요. 한 컵 정도. 왜냐면 아까 그 뿌리 배추보다는 약간 더 많이. 약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왜냐면 속에 약간 포기가 채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멸치 액젓은 아까하고 똑같은 2분의 1 정도. 예, 반컵 정도. 예, 반컵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예. 넣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새우젓을 넣어도 되고 생새우를 넣어도 돼요. 네. 생새우 이 정도, 60g 정도. 60g 정도 넣으시면 되고, 네. 여기다 다른 양념 많이 넣는 것보다는 그냥 파마늘, 아까 파 쓰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었죠? 한 컵 정도. 맛있어요. 너무 많아요, 선생님. 많아요? 그 절반. 옛날 어른들은 100포기에 파 한 단을 썼어요. 오, 그래요? 네, 100포기에 파 한 단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양념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에다가는 이거 수술이 쓸까요? 예. 예. 그렇지. 조금 길게. 좀 길게. 예. 그렇게 해야만이 파들이 사선으로 썰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북엇가루는 2분의 1티스푼 정도 넣고요. 깨도 뭐 깨는 한 스푼씩 넉넉히 넣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담는 김치에는 설탕을 좀 넣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미생물들의 먹이가 또. 예, 이게 설탕을 우리가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오래 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생물들은 당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먹이를 넣어주면 애들이 자손 번식을 활발하게 해서 훨씬 더 유산균이 풍부한, 유산균을 그냥 일부러 넣었다가 공장김치들은 넣었다가 한 일주일이면 다 소멸되는데 얘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생물들이 더 많이 폭발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김치가 되겠죠. 그리고 고춧가루는 이게 4kg니까 6컵. 이게 2분의 1컵이니까 4컵이죠. 그죠? 이게 수북하게 해야 되겠다. 수북하게 하니까. 수북하게 하니까 4컵. 그 호배추보다는 좀 적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잘 버무려 놓으면 얘가 간이 잘 되잖아요. 고춧가루가 약간 부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모든 김치는. 그러면 이런 새우나 이런 게 이렇게 잘 녹아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또 간을 한번 보셔야죠. 혼나지 말고. 손 등쯤에다 해서 맛있어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얘도 똑같이
이건 이제 이렇게 벌려가지고요. 네. 속을 벌려서 이 속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조금만 집어넣고 이것은 저기 결구배추 속 바르듯이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자 여기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을까요? 네,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미끄러가지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속에다가 살짝만. 살짝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박아 놓고 살짝 발라요 이렇게. 이거는 이게 세우는 게 좋겠어요. 그건 세우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찍어줘야지. 그것이 움직일 땐 여기를 찍을 게 움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자. 옛날에 저기 할 때는 이 토종배추로 김치 담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 주먹 넣고 이거 타이트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하는 거 잘 찍어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토종배추는 이렇게 쬐끄마한 거 한 포기, 이게 하나가 한 포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한 포기 이게 집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려서 쭉쭉 빨 필요 없이 여기다가 좀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속에서 간이 잘 만들어서 여기 살짝 머리를 발라주고 이파리는 저절로 얘는 굉장히 근데 오와 열을 맞춰서 우와 얘를 맞춰주세요. 오와 열을 팔이 잘 맞춰서 팔이 잘 막아지고. 이렇게 담아주시면 이게 딱 이 정도 양을 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간을 잘 발라야 돼요. 완전 저장용이다, 그죠? 바로 맛이 되게- 한 일주일 정도만 먹어도 있어도 돼요? 굉장히 맛있는데 이게 토종배추는 정말 이 사랑스러운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드셔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요즘 시장에 가면 토종배추 파는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토종배추를 오일장 5일장을 가야 되는데 오일장도 별로 모르겠대. 그 오일장에 가면 파는 곳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소비자들이 네. 토종배추를 쓰고 싶어 하면 네. 농부들은 얼마든지 농사를 져줘요.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놔둘게. 이게 만약에 결구가 좀 많이 되면 절반 잘라야 되나요? 아니요. 토종배추는 안 잘라도 안 자르고 굉장히 크게 됐다고 해도 그 호배추 네. 굉장히 크게 호가 생기는 그런 결구배추보다는 작아요. 훨씬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르지 않고 이렇게 통째로 담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구배추 심을 시기보다 한 1, 2주 늦게 심으면 이 정도 크기로 자라서 이 정도 크기의 그 토종배추는 이렇게 해서 저기 여름에 꺼내가지고 밥맛 없을 때 글쎄 그럴 것 같아. 왠지. 밥맛 없을 때 네. 여기는 또 뭐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진짜 기본적인 김치 재료만 넣잖아요. 저는 삼삼김치 해서 오히려 김치 맛이 더 돋보일 것 같아. 전통 김치 네.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 그랬어요. 김치 맛이 제가 오늘 그 손가락을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들어갔는데 네. 뭐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고 성가시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손에 장갑을 꼈는데 장갑 끼고 일하는 습관이 아니라서 좀 둔하네요. 자, 양념은 대체로 지금 잘 분배가 잘 돼서 네. 어렸을 적에 이런 김치 드셔보셨어요? 선생님 많은 것도 이렇게 글쎄요. 딱 잡아서 네. 손이 시렵네. 손이 시려. 노동 강도가 세고 그 이렇게 잡아서 이만큼 꼬리 쪽에서 이렇게 말아줘야 풀리지도 않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토종배추는
전통김치를 담든 정말 어떤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의 입맛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음식을 만든다라는 건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맛은 정성이고 네. 비법은 과학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마무리. 양념이 딱 맞았네. 응, 그렇게 하면 양념이 딱 맞아요. 그 레시피대로 하시면. 여기 속이 안 넣어졌네. 여기 짜기가 나오면 여기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그 손 매무새가 사람이 그 솜씨, 마음씨, 말씨 그 다음에 그 매무새가 중요하잖아요. 맵씨. 근데 김치도 맵씨가 있어야 젓가락이 한 번 더 가고 더 맛있는 거 가지고 유혹을 해서 예. 좀 밑으로 묶으면 예쁘게 묶어져요. 자, 네. 이렇게 해서 그 토종 배추김치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배추 씨앗 중에 종자 중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쓰는 배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종 배추를 계속 심거든요. 지금 심으면 이렇게 결국 조금 큰 아이들 뽑아서 김장하고 작은 아이들을 놔두면 이 풀잎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강한지 눈 속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 되면 이렇게 씨앗으로 나와. 다시 싹이 터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쓸 양의 그 배추는 한 5폭에서 6포기 정도만 놔둬도 씨앗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이제 봄에 베어서 그 봄 겉절이, 봄동 겉절이 그렇게 해 먹고 이제 놔두면 노란 꽃이 피었다가 6월쯤에 씨앗이 다 맺혀요. 그래서 그거 6월쯤 비 오기 시작하니까 간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비 안 맞게 처마 밑에 잘 이렇게 보관했다가 털면 씨앗이 이렇게 한 움큼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씨앗을 가을에 심어서도 먹고 봄에도 심어서 먹고 그래서 올 6월에 받았던 씨앗은 지금 가을에 심죠. 그리고 절반은 가을에 심어서 이렇게 김장을 하고 절반은 내년 봄에 또 파종해가지고 여름 배추로 쓰는데 이 토종 배추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름 배추로 심어도. 그래서 1년에 2번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고요. 씨앗은 월동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월동을 해서 내년 6월쯤에 씨앗을 다시 내주거든요. 이런 생태를 지켜보면서 자연에 우리가 기대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겸허해지고 그렇게 또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참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구배추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요. 생산량도 월등하고 좋지만 누군가는 지켜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씨앗을 받아서 심고 또 이렇게 전통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땅도 없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 못 하잖아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관심 있게 이런 계절에 뭐 특히 전라도 뭐 이런 쪽에 가서 그 5일장 하잖아요. 네. 5일장 가면 분명히 이 계절에는 이 토종 배추 팔아요. 네. 갖다가 담그셔가지고 1년에 두고 저장김치로 쓰시면 매우 행복하고요. 그야말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김치가 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종 배추로 토종 배추 중에 얘는 경종이라고도 하고 서울 경자를 써요. 서울 배추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금도 남아 있고 김치 담아 먹는 배추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저랑같이 토종 김치 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치 허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셔도 좋아요. 감사해요.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이 물어물어 찾아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